네, 먼저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정말 쿠키런 킹덤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앞서 일본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흥행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또 올랐는데 두 분은 이 인기가 이어질 거다, 주가가 더 갈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엔 X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30분마다 체결이 되고 정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가격의 문제일까요? 가격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 정말 이렇게 갈 줄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주말간 이제 뭐 월화수간 되게 승행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이제 다운로드 수는 4위고 매출은 8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아직도 더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0월 8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그 기점으로 만약에 정말 1위권까지 올라온다면은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부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단일가 체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밑에서 한번 다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원래 주가 상태는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종목 자체나 이 쿠키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멘텀 자체를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주가가 비싸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이제 리스크를 대비하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쿠키런의 흥행 뭐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매출로 반영될 수 있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두 분 모두 다 X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오늘 또 빠졌어요. 지금 5% 조금 넘게 밀리고 있고 최근에 36만 2천 원까지 갔던 걸 감안해 봤을 때 주가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인데 두 분이라면 이 종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OX로 체크해보죠. 매수 기회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수급을 보면 뚜렷한 게요. 외국인은 이 기간 동안 계속 사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물론 보호해수 물량도 있겠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때 줍줍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14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네. 하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력으로 인해서 이대로 주가가 무너지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394만 8,100주로 전체 상장 주식수의 5.16%가 풀리면서 주가 하락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면에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은 상황에서 외국인 순매수력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듯이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속적인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33만 원대부터 지속적인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좀 기술적인 반등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 한 25만 7천 원 내지는 23만 2천 원 정도 요 사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 대략 한 28만 원 여기서 한 단계 더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대략 한 31만 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반등력이 나와줘야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력이 일정 부분 평단 위로 올라가면서 물량을 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니 두 분 모두 다 O로 일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오늘 코스피 시총에서 가장 또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LG화학입니다. 현재 8%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요. GM 배터리 공급 재개 소식이 나오면서 카카오를 제치고 시총도 순위가 올랐어요. 두 분이라면 이 종목 더 보시겠습니까?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O로 일치가 됐는데 이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게 많이 빠져서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GM 배터리 공급 재개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두 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구간에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난 거일 수도 있고 거기다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는 해소가 됐습니다. GM이 엄포를 놨습니다. 이 배터리 셀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이제 볼트를 생산 안 할 거야라고 이제 해서 공장을 중단시켰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배터리가 다시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LG 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주로 있어서 이제 LNF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정확히 이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에너지 솔루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또 나올 경우에 또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일단 원래 LG화학 같은 거 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었는데 이 이슈 이후로 정말 매몰차게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면은 한 80만 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8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그러기에다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까지 다시 이제 조금 올해 연말 안에 가능한 시점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정말 평균 낙가 90만 원대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좀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거나 조금 더 이제 상장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까지 지켜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종목 말고 두 분이 직접 꼽은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내일 시장에 또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 꼽아봤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볼게요. 네, 김진만 팀장님 머스크가 쏘아 올린 그리고 우리 박정수 대표님은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저평가다. 그럼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순자산 가치는 자본 총계죠. 네.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근 좀 시장도 좀 많이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저평가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으로 공략해보자.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골라봤고요. 머스크가 쏘아 올리면은 어느 섹터에 있는지 어떤 관련주인지는 너무나 명확하네요. 너무 뻔하죠.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자체가 생각보다 시세 분출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한국 같은 경우는 10월에 누리호 발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슬슬 모아가지고 이제 오늘 사실 급등이 나왔으면은 오늘 이 주제는 안 썼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마감에 산다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시스템과 서현이와를 각각 픽해 주셨는데요. 하나시스템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사실 누리호 발사가 잘 돼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좀 안 좋게 될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실 그 전에 발사 직전에 사실 배도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원래 이제 좀 발사가 이제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이제 우주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우주 산업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제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관광 우주선을 발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착륙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제 뭐 민간인들만 즉 돈 많은 사람들만 우주선을 타서 관광을 갔다 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네, 말씀드린 좀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근본적인 좀 이제 미래적 가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주 관광 산업이 좀 발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이제 현재 한국의 우주 산업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방산 쪽에 좀 치중되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적 통신망 정도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낮지만 이제 슬슬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선두 주자가 누구냐고 말씀드리면 하나시스템입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단순 기체 개발제 정도만 국한되어 있는데 뭐 이제 안테나라든지 기타 기체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사업 영역을 많이 늘렸고요. 기본적으로 방산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 쪽은 덤으로 가져가도 되고 항공 쪽이나 이제 우주 쪽이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3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한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내실을 정말 다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이것저것 뭐 운영 자금을 쓰든지 아니면 기타 여부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승락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시스템은 정말 좋게 좋은 방향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로는 한 18,500원 정도, 목표가로는 한 23,000원, 손절가로는 16,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막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목표가에 터치 안 하더라도 좀 이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리호 발사를 기점 전후로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잘 되면은 더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앞두고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료 소멸이 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하나 시스템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서현이와를 오늘 저평가지로 네. 갖고 오셨어요. 네. 서현이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평가라고 언급드린 이유가 이 지배자본 총계가 6,35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2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평가 상황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많이 이제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2017년에 적자였던 측면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120억, 그 다음에는 219억, 그 다음에는 485억. 올해는 2분기 합산으로 379억 원의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 지금 자산 가치 또한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실적 개선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일정 부분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 해외 법인 쪽 매출까지도 일정 부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본 잠식이나 좀 실적 악화에 머물렀던 해외 법인 쪽이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급사로 최근에 선정을 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엮인 게 테슬라가 인도 전기차 조립 공급업체를 물색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도 자회사 서현이와 인디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도 또 엮여서 또 짧은 또 수급이 좀 들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본연의 자산 가치보다는 일단 이 실적적인 측면으로 최소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력을 받더라도 8,000원 이하로는 강력하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7,800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손절 라인은 한 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 2화 마지막으로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김진만 팀장님한테 살짝 뭐 언급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 바람에 황정은님께서 현대중공업 마감에 다뤄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상장이 되고 나서 급등 급락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 첫날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빠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한국조선해양도 같이 이제 묶이면서 오늘장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김지만 팀장 혹시 코멘트 해드릴 거 있을까요? 시구 상장주라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유가적 흐름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공업 쪽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헝다빨 지금 중국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업종들이 은행이랑 해운 쪽입니다. 이제 중공업 쪽이 조금 안 좋은 리스크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장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기관의 수급이 조금 일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제 패시브 자금이 선제적으로 좀 유입되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워낙 이제 손해가 좀 크실 수도 있어서 함부로 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한창 더 빠질 때까지는 좀 추가 매수도 좀 자제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 빠진다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9만 원 초반대까지는 빠지는 것을 조금 염두를 해보시고 그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서 그때 잡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상장하고서는 새내기주로 인해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헝다그룹발 악재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또 섹터 분위기 때문에 조심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에게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 쭉 쉬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간밤에 반등을 한 게 참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 일단 한시름 덜었는데 김지만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조상신이 보호하셨습니다. 조상신이 보호하셨어요? 네, 월요일 날 네. 정말 걱정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상하이 증시가 상하이 증시랑 이제 홍콩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좀 쿠션 효과라고 하죠. 쿠션 효과가 좀 똑똑히 몫을 하면서 오늘장 그래도 양봉 마감해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두 개 다 어느 정도 양봉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생각보다 장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컨택주들이죠. 항공주나 이제 OTT 관련주,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라든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고요. LG화학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전체적 지수는 좀 안 좋았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이 부분이 또 외국인들의 오늘 강한 수급이 바탕이 됨으로써 또 반등이 될 가능성은 좀 존재를 하고 오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를 했고 뭐 기관들이 이제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둘이 이제 반대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헝다그룹의 단기적인 이슈는 일단 PS-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중장기주를 좀 편입하시는 분들께서도 타점을 조금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셔서 한 10%나 15%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심으로 조금 장기적인 리스크는 좀 방지하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조금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셨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장주를 잡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상신이 보호하셨다. 많은 분들도 민족 대명절을 살렸다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아주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될 또 넘어야 될 산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오늘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박정수 대표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한동안 지수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또 지수의 상승력도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지수의 급락까지 우리가 좀 우려하기에는 다소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이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40%, 70%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 12월 달에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과 그리고 헝다그룹의 이런 파산 위기설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증시의 변동성, 즉 상승 제한적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부 채권 이자가 지급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력이 오늘 좀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 이 3,300선에서 대략 한 2,980선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인 고가 등락이 이어질 것 같은 모습이고 현재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990선에서 1030선 사이에 등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강력하게 방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이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중소형, 거기다가 실적이 개선되는 또는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러한 장세 안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짱짝 정리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